다양한 경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근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허위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이 같은 부동산 사기 거래로 피해자들도 늘고 있지만 구제책과 대책 등이 미비해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부동산 전 월세 계약할 때 피해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이렇게 부동산 계약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고 유형별 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674건의 중개업 공인중개사 고의사고는 56건으로 8.3%, 중개보조원 고의사고는 80건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경기 안산시에서 세입자 100여 명의 전세보증금 65억 원을 가로챈 중개보조원 40대 자매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경남 창원에서는 임차인 150여 명으로부터 68억 원 상당을 빼돌린 공인중개사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지 무려 6개월 만에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고의 사고도 있고요. 중개보조원의 또 고의 사고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 모두 이제 공제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공인중개사마다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간 한도는 1억 원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게 되니까요.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의사고 피해자들의 청구 금액에 대한 협회의 지급률은 각각 77.7%, 36.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제보험의 규모가 작아서 실제적인 보상은 어렵군요.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 규모에 비해서 보장되는 공제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인 중개사 공제 제도의 경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정하는 보상 한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공제보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제보험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 업무 보조만 해야 하는 그 중개보조원이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사실상 중개사 역할을 도맡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도 늘고 있는데 원래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현행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업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중개업자는 자격증 대여 등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사실 그 수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보조원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자체에 고용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조원 등록이 이루어지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5,386명이며 중개보조원은 약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따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용 신고만 하는 것으로 등록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문제점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중개보조원이 일선에서 사실상 중개 업무를 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대거 고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개보조원이 저지르는 사기, 횡령 등 중개사고도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 건수가 많이 늘고 있나요? 네, 이은권 의원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받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 건수는 전체 161건의 50.9%인 82건을 차지해서 공인중개사나 무자격자보다 건수가 많았습니다. 네, 이 공인중개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중개보조원 또한 급증을 하는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중개보조원이 관여한 사기 등 심각한 불법 행위로 인한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9년 폐지됐던 중개보조원 수 상한 제한을 20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된 건가요? 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를 마치고 현재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의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 중개보조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거죠? 지난 1984년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가 있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명 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명 이내로만 보존을 둘 수 있었는데 그 제한을 20년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게 법안 취지입니다. 네. 하지만 상당수의 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 보존을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 보조원의 채용을 좀 규제할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채용을 규제할 경우 일자리 감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중개 보조원의 수를 줄일 수도 그들을 또 규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무엇보다 좀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약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이 있는지 자, 그렇다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동산 사기를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자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상 인적사항을 대조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외에 등기권리증이나 의료보험증 등도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부동산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소유자 확인 작업을 하는데요. 그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82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해당 신분증의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해주는 음성이 나오는데요. 만약 정보가 일치한다는 내용이 아닌 분실 신고됐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안내 음성이 나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 더 있습니까? 네, 전화뿐만 아니라 정부 24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이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유효한 면허증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 부동산 전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소유자 확인부터 좀 알아봤고요. 자, 그와 동시에 어떤 부분 더 확인이 필요합니까? 네, 집주인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바쁘거나 멀리 사는 사람이라면 집주인의 가족이 대신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원칙상으로는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본인이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집주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와야 하는 것은 물론 위임장을 챙겨야 합니다. 명의자 인감증명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기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를 종이로 작성하는 것보다 전자계약이 또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볼까요? 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방지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거죠? 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이 부동산 거래할 때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은 그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그리고 이중계약 같은 게 불가능해질 것 같고 또 어떤 점이 더 있을까요?
네, 또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최우선적 요소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 당사자들의 본인 확인이 사전에 진행되며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및 업무 정지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에 반영돼 계약 전 자격 증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텔레비전을 트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 체결 전에는 어떤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까? 네, 등록된 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계약 조건과 권리 분석 등 계약 체결 시 임대인 신분을 확인하며 중개 수수료, 지불 시기 협의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또 임차 기간 중이나 잔금 지불할 때는 어떤 부분 확인이 필요하죠? 네, 그때는 등기부와 현장 재확인, 중도 해지 시 임대인과 사전 협의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차 종료 시에는 기간 안에 통보,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이사기기 등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네, 그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들도 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보장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계약을 진행하는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는 임차 한 주택의 관할 법원에서 임대인의 협력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 부동산 직거래 사기 사건이 좀 보도가 됐는데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월세 부동산 계약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를 놓은 후에 잠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개보조원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대학생 20여 명이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죠. 자, 아무리 꼼꼼한 성격이라고 해도 이렇게 계약할 때는 좀 어렵기만 한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 초년생들에게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 동작구는 청년이나 대학생의 생애 첫 부동산 계약을 돕기 위해 사회초년생 전월세 안심 계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는 20대에서 30대 청년 인구가 밀집돼 있는 노량진 학원가와 중앙대, 숭실대 등 서남권 유일한 대학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나 대학생이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부동산 정보과로 전화나 또는 방문을 하면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사정상 저녁 시간에만 상담이 가능한 사회초년생들을 배려한 야간 부동산 상담실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관내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대학생이며 관련 상담을 원할 시 부동산 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뭐 해당이 되신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곳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월세 계약에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입니까? 네, 서울 노원구도 생애 첫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 프로젝트인 부모 안심 전월세 구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대학생을 상대로 부동산 계약 시 현장 방문 및 계약서 검토 등을 공무원이 함께 함으로써 계약 시 확인사항을 꼼꼼히 안내해 사회초년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약하는 현장에 동반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공무원이 물건지에 함께 방문해 시설물 세부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요. 하자 시설물은 계약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수리 후 입주토록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고 신청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대상은 지역 내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및 대학생으로 노원구 부동산 건축 종합 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월세 계약할 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거래가 성사된다는 점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잘못 기재된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